서이슈 11화입니다. 11화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무너지는 자영업의 현실, 길거리 임대 현수막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길거리만 다녀도 엄청 지금 임대 현수막이 많이 이렇게 나부끼고 있죠. 지금 경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자영업자 폐업률도 지금 아주 높은 상황인데,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왜 가지고 왔냐? 한 달 제가 방송을 12월 중순에 한 번 하고, 2월에 다시 방송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정말, 건물 임대, 공실, 이 부분이 정말 제가 체감할 때, 제가 어딜 가든 이제 그런 이제 임대 현수막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고 경기가 너무 얼어붙어 있는 게 보이다 보니까 좀 많이 요즘 자영업자분들 이제 자영업 하시는 이제 사장님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지금 이슈인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디 봅시다. 다음입니다. 오, 잠깐만요. 오랜만에 방송을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이게 약간 실수가 있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도 뭐 좀 많은 구독자분들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2024년 1월 28일 화요일 뉴시스 뉴스 기사입니다. 두 집 건너 한 집 임대 폐업, 광주 전남 주요 상권 공실률 심각이라는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28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0월부터 12월입니다. 기준 광주 지역 주요 상권 10곳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7.6%로 전분기 16.4%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전남은 12곳의 상권에서 직전 분기와 같은 수치인 13.1%의 공실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중대형 상가는 규모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약 100평을 초과하는 상가라고 하네요.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충파, 그렇죠. 저는 이제 광주에 살고 있고 광주 토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충파 07번인가 06번 이제 요즘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잘 모르는데 07번인가 그 빨간 버스 타고 가면은 그 충파 갔습니다. 와 광주 우체국 현 충장로 우체국 등 과거 광주 시민들에게 약속의 장소 기능을 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던 광주 동구 금남로 충장로 상권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전분기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28.0%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이 일 때문에 뭐 광주 시내를 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뭐 할 때 정말 진짜 현수막이 진짜 많이 붙어 있습니다. 모르겠어. 이게 내가 지금 광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와, 진짜 임대 현수막 엄청 달렸대. 그러니까 공실이, 그러니까 모르겠어. 한 1년 반 정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임대 현수막 엄청 붙고 막 이제 막 그래 버리다 보니까, 이제 좀 저도 이제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이거는 내가 이제 다시 2월부터 방송할 때 꼭 주제로 다뤄야겠다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젊은 대학생들로 붐볐던 전남대학교 상권은 같은 기간 3.2%포인트 증가한 48.7%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다. 중야. 정말 그렇습니다. 전대 후문, 전대 상대 쪽 가면은 임대 엄청 붙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이제 마라탕 가게나 막 이런 이제 뭐 아니면 뭐 이런 가게들이 좀 많이 생겼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없고 임대 다 붙어 있다 보니까 지금 진짜 경기가 힘들구나. 자영업자분들이 못 버티고 다 폐업을 해버리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있습니다. 폐업하는 것도 그냥 나는 폐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폐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폐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이에요. 자, 지방은 이 정도인데, 전남 광주, 저의 고향이자 제가 지금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이곳도 이렇게 힘든데, 과연 서울은 오죽할까?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엑스포츠 뉴스 기사입니다. 100억 차익 건물주 박명수, 명수홍, 무한도전. 무한도전! 정말, 전 무한도전 보면서 커가지고, 명수홍 사랑합니다. 다 공실, 지금은 죽을판. 지난 28일 방송된 KBS E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기, 이하 당나귀기에서 박명수가 자신이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언급했다. 중략. 김희철은 박명수 씨 건물에는 커피집이 있지 않았냐고 물었고, 박명수는 지금 다 공실이다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중략. 김희철은 제 차 2층은 비었냐고 물었고, 박명수는 다 공실이다 라고 버럭했다고 합니다. 이어 정지선이 건물을 살 생각이 있다고 하자 박명수는 내 건물을 사시라, 한번 오라 면서 맞춰드린다, 지금 죽을 판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뭐 명수홍이나 아니면 뭐 연예인분들 뭐 이렇게 연예계 활동을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해서 부를 축적을 하셨는데,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공실이고 또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지. 비단 이건 지방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은 물론 더 심각합니다만 서울도 지금 난리고, 그러니까 뭐 뒤에서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우리가 뭐 이런 뭐 사무직, 이제 뭐 회사들 막 이런 이제 사무실은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제 나갔어. 근데 이상하게 이제 상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생활할 때 필요한 이제 뭐 이런 식당들이나 아니면 이런 뭐 업체들이 이제 많이 공실이 많이 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 안 한다는 얘기야. 지금 다 장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 상가 임대 공실, 한숨 늘어간다. 아무래도 이렇게 경기가 힘들고 못 버티니까 지금 다 이제 점포 정리를 하고 이렇게 나가고 이제 새로운 이제 입주자를 받고 있고 이러는데, 요즘 누가 쉽게 이렇게 창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IT 쪽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관련한 이제 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즈니스들은 그나마 나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큰 리스크 없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뭐 아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나 아니면 뭐 판매나 이쪽은 이제 뭐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컴퓨터랑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오프라인이 꼭 뭐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뭐 브랜드가 커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전시도 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은 좀 나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 가게나 아니면 뭐 음식점이나 아니면은 뭐 커피집이나 아니면은 뭐 빵가게 막 이런 이제 자영업,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힘들어지죠. 아무래도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이제 비용이 나가니까 계속 이렇게 돈이 계속 벌려야 되고 매출이 계속 올라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내 제품을 많이 사주고 내 상품들을 많이 사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아무래도 경기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지갑도 이제 닫히고, 그리고 또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대출 받기가 더 까다로워지고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작은 경색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사견입니다. 좀 앞으로 좀 은행에서 좀 돈을 꾸기가 힘든 시기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물론 우리 그 명수홍뿐만 아니라 이제 쩌리짱 정준하 씨도
네, 결국에는 운영하던 이제 자영업을 이제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어, 단독 6년 버틴 정준하도 접었다. 서울 덮친 줄폐업 공포라는 기사인데 2024년 1월 17일 화요일 한국경제뉴스 기사입니다. 17일 한경닷컴이 행정안전부 지방인허가에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데이터를 가공해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외식업 폐업률은 10%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게 폐업률이 10%라는 거는 이게 자영업자분들의 생존이 꽤나 힘들어졌고 어렵다는 반증이에요. 이는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결과다. 네, 뭐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률은. 전국 폐업률이 10%대를 기록한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네, 중략. 특히 최근 몇 년간 서울 폐업률에서 높은 경향성이 포착된다. 서울은 유독 트렌드에 민감하고 월세 부담 등이 높아 다른 지역보다 폐업률이 높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지난해처럼 폐업률이 10%, 12%대로 올라간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서울은 이제 땅값이 비싸고, 네, 뭐 월세가 정말 지방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저도 이제 뭐 서울에서 거주를 할 때 좀 느꼈지만, 이게 일단 서울에 뭐 집이라든지 건물이나 뭐 이런 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스펙입니다. 나는 돈이 그렇게 뭐 월세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는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저 어렸을 때 이제 저도 이제 여러 번 서울에서 살다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근데, 와, 너무 비싸, 진짜. 그래서 이제 좀 서울의 물가가 조금 지방에 비하면은 이제 비싸지는 편이죠. 아무래도 월세 부담이나 아니면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사업주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다. 왜 그러냐면 뭐 내가 장사를 안 해도 아니 내가 우리 장사가 안 돼도 월세는 내야 되고 전기세 내야 되고 공과금 내야 되고 직원들 월급 나가야 되고 뭐 그거는 고정적으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못 버티는 거지. 이제 뒤에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른바 핫플 명소 이 많은 곳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강남 압구정 로데오 맛집거리에서 6년간 꼬치집을 운영해온 방송인 정준하도 지난해 말 영역의 시간을 이제 마무리한다며 폐업 소식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쩌리짱. 나는 이 기사 보면서 이제 그 무한상사의 그 정과장 이제 그 정리해고 이제 그게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 참. 정준하는 그간 여러 차례 높은 임대료와 수요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고백해왔고 2022년 5월 한 방송에서는 꼬치집 월세가 2200만원인데 2년째 적자라고 토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월세가 2200이래요. 응? 월세가 2200인데 1년이면 얼마입니까? 2억 4천이에요. 와, 이거를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2200, 이거는 단편적으로 월세만 따졌을 때, 그 2200이 고정으로 일단 빠진다는 건데, 그 정도를 커버를 하려면 월에 그래도 꽤나 많이 이제 손님들이 와줘야 되고, 한 거의 그래도 잘 유지가 되려면 최소한, 그러니까 뭐, 정준하 씨가 가져가는 거 빼고, 쩌리짱이 가져가는 거 이제 뭐 이렇게 더 벌어들인 거 빼고, 최소한 5, 6천은 벌어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냥 이제 유지만 된다. 유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죠. 요즘 뭐 누가 밖에서 이제 뭘 사 먹으려고 해. 다 뭐 밀키트나 아니면 좀 싼 거, 아니면 배달, 좀 아니면 직접 해 먹거나.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물가 상승이 뭐 제가 저번에도 이제 물가 상승 관련해서 좀 다루고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비싸지고 좀 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서민들이나 아니면 뭐 물론 저도 서민이고 다 일단 지갑부터 닫습니다. 지갑부터 잡고 저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경제가 순환이 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좀 상생을 하려면 돈을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이 돈을 써줘야 되는데 혹시 모르고 걱정이 되다 보니까 돈을 쓰기가 힘들게 되고 그냥 뭐 그냥 밥을 먹더라도 그냥 밖에서 사 먹을 거 그냥 집에 가서 이제 먹거나 아니면 뭐 대충 뭐 라면으로 때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지출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가고 있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먹고 살고 막 좀 바쁘다 보면은 이제 사 먹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집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진짜 뭐 제대로 이제 저는 이제 좀 뭐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좀 살이 많이 쪄서 좀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살을 좀 뺄 건데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어요. 네, 좀 살이 좀 많이 붙었더라고요. 근데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는 좀 덜 그랬는데 아무래도 하드웨어가 좀 크다 보니까 이제 키도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먹게 되더라고. 근데 좀 제가 배부르게 먹고 하려면은 그래도 10,000원 이상은 써야 되더라고. 사 먹을 때. 근데 어떻게 보면 매 끼를 그렇게 계속 이제 사 먹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도 이제 부담이 되죠. 네, 그거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서 그냥 해결하는 경우나 아니면 그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좀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그리고 많이 이제 방송인들조차도 연예인들조차도 힘들다고 해버리는 실정이니까 이 우리 자영업자분들,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네, 왜 한계에 봉착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갑자기 우르르 폐업이 생기고 임대가 나붙기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가 길었던 코로나 시대의 누적 적자입니다. 네, 코로나가 좀 길었어요. 코로나가 길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든 생존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죠. 그리고 뭐 물론 네, 정부에서는 지원금이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은 뭐 무조건 뭐 이 돈을 그냥 주는 이제 뭐 지원금도 있었으나 그 돈 갖고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대출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누적적으로 이제 계속 매출은 안 나오고 수익은 안 되는데 계속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막다 보니까 돌려막고 돌려막고 돌려막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한계가 온 거야. 이제 돈을 더 어디서 끌어다 쓸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봉착한 거고 매출이 어느 정도 따라와 주고 네, 유지할 만큼이 돼야 되는데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은 가족 단위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생계적인 부분이 큰데 4인 가족 기준으로 3인 가족 기준으로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네, 돈을 벌어 들여야 네, 좀 유지가 되고 하는데 아이고 그게 쉽지가 않죠. 뭐 이것저것 다 빠지고 나면은 네, 남는 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율 부담 증대. 뭐 뉴스를 보니까 또 은행에서는 또 뭐 작년에 뭐 또 연말 잔치, 네, 뭐 성과급 잔치 뭐 이야기도 들었고 하는데 뭐 이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좀 이 부분은 하는 쪽에서 네, 이자율 부담을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도 좀 지금은 뭐 동결이라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뭐 유예나 좀 자영업자분들이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뭐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네, 비싸니까 안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경기에 누가 돈을 쓰려고 합니까? 하지만 어, 어느 정도 자영업자분들이 생존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써줘야 되는데 돈을 안 쓰니까 지갑에서 돈을 안 꺼내니까 당연히 한계에 봉착을 하죠. 네, 뭐 대출금 매달 나갈 대출금 뭐 월세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해도
돈이 안 되니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감 증가. 이제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체감을 해요. 이제 어디를 뭐 가든 뭐 식당을 가든 아니면 뭐 어디 가면 외국인 분들 이제 직원분들이 외국인 분들이야. 근데 또 어떻게 또 한국말은 또 잘하더라고. 소통도 잘 되고 이제 뭐 치킨집을 가든 아니면 뭐 어딜 가든 좀뭐 외국인 분들이 많아지더라고. 그러니까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법에 이제 적용을 받아서 최저시급이 적용이 되죠. 최저시급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를 감당할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네, 우리 직원들 월급 당연히 뭐 많이 챙겨주고 하면 좋죠.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나갈 돈도 많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인건비를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외국인 분들 네, 상대적으로 네, 어느 정도 이제 내국인보다는 이제 저희 한국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인건비를 절약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요즘은 많이 그렇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식당. 그리고 특히나 뭐 요즘 뭐 물론 뭐 저 역시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뭔가 서빙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는 좀 소질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뭐 서비스 막 이렇게 막 하하 호호 막 웃고 막 이렇게 소통하고 막 손님 막 응대하고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손가락이 좀 길어요. 제가 손가락도 길고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야물딱지게 하는 좀 막 이렇게 막 서빙하고 옮기고 하는 거는 내가 못 하더라고. 어렸을 때 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를 잘 파악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하고, 결국에는 네, 본인이 평생을 아니면 오랜 기간 일을 해오면서 네, 이렇게 이끌어왔던 네, 자영업을 폐업을 하고 이렇게 임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상가 그러니까 거기를 나가서 이제 또 건물주분들은 이제 상가를 또 이제 공실로 비워두면 네, 로스니까 그렇게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 네, 뭐 쉽지가 않죠. 자, 다음입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 동향 및 권리금 자료입니다. 네, 한국부동산원 네, 출처 자료인데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빈 사무실 줄고 임대료도 올라 상가는 여전히 침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뭐 사무직 이제 중소기업, 네, 중소기업, 중견기업, 뭐 스타트업, 막 이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무실들은 솔직히 뭐 인터넷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딥하게 막 뭐 음식 장사나 뭐 하는 것처럼 뭐 구청에 뭘 신고해야 되고 막 그런 건 없고 그래도 좀 간단한 편입니다. 네, 간단한 편인데 좀 이런 수요의 창업이 어느 정도 뭐 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다른 이제 뭐 식당이나 카페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네, 침체가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작년 4분기 상가 임대 가격 지수는 네, 중대형 상가가 전분기 대비 0.04%, 소규모 상가는 0.10%, 집합 상가는 0.08% 각각 하락했다고 하네요. 전년 동기 대비 하락률은 중대형 상가 마이너스 0.18%, 소규모 상가 마이너스 0.59%, 집합 상가 마이너스 0.27% 등이었다고 하네요. 자, 이 자료를 보면은 좀 살펴보니까 서울은 그래도 네, 뭐 오피스 네, 다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충북이나 아니면은 뭐 강원이나 이제 뭐 충남이나 좀 이런 쪽 빼고 광역시들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서울 네, 경기 이쪽은 오피스가 매우 높죠. 근데 이제 뭐 다른 부분보다 좀 상가 쪽이 아무래도 이제 장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생존하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좀 오래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나이대가 있으시고 이제 좀 트렌드도 많이 변하고 이렇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서 이제 한계에 봉착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돈적인 부분도 계속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음. 자,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자영업자들이 네, 업을 포기하는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 따로 뭐 돌려서 얘기할 필요도 없죠. 네, 돈 때문이죠. 네, 돈이 잘 벌리고, 이게 장사가 잘 되고, 솔직히, 뭐, 일이 힘들고, 막, 그래도 솔직히 돈 벌리면은, 손님들 많이 찾아주고, 이제 뭐, 좋은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든 하게 됩니다. 일은 어떻게든 하게 돼요. 근데 돈도 안 될 뿐더러, 마음은 조급해지고, 좀 걱정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게 장사가 안 돼요. 그리고 일도 이제 손에 안 잡히게 되죠. 자,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뉴데일리 뉴스 기사입니다. 네, 서울 소상공인 둘 중 하나는 5년 안에 폐업, 지방은 더 심각. 물론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업 생존율도 뭐 데스밸리를 뭐 거쳐서 이렇게 누적 투자 유치를 계속 이제 받고 어느 정도 자체 매출이 생기면서 영업이익으로 가져가면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뭐 유니콘이나 데카콘은 조금 노려볼 수 있는데 솔직히 뭐 그것도 하늘의 별 따기고 네, 팀빌딩 하기도 존나게 힘들고 네, 하여튼 그런데 어디 봅시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두 곳 중 한 곳은 창업 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2일 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54.7%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2018년 설립된 6,650개의 기업 중에서 시의 지원을 받는 3,424개 사업장이 2023년에도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정말 폐업률이 높네요. 자, 이와 반대로 3,012개의 기업은 재정적 문제 등의 다양한 이유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은 개업 3년차부터 생존율이 크게 떨어지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뭐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은 어떤 가게나 어떤 매장이나 어떤 부분 다 일단 오픈을 하면은 오픈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오픈빨이라는 게 있고 그 오픈빨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돈이 벌려요. 그러면은 이게 돈이 되네 하고 이제 막 이것저것 다 늘립니다. 막 기계도 새로 틀어놓고 뭐 사람도 더 뽑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또 트렌드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돈이 안 돼. 돈도 안 되고 내가 벌었던 거에 반 계속 줍니다. 줄다 보면은 내가 가져가는 돈이 없어지고 적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간은 정말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체계가 자신에게 뭐 물론 자신에게도 보상을 해줘야겠지만 그런 보상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의욕을 잃고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제 뭐 직장인 분들은 그래도 월급이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있지만 사장들은 본인이 이제 이것저것 다 빼고 가져가려면 정말 더 죽어라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가져가는 거 없어지고 점점 이제 돈이 이제 부족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힘들어지겠죠. 예. 물론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바짝 벌어가지고 그리고 제 사견이지만 뭐 아이템은 계속 바꿔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고 그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호불호가 없는 막 그런 업종들 있잖아요. 막 치킨집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부분은 뭐 당연히 뭐 호불호가 뭐 그렇게 크게 뭐 세상에 뭐 치킨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창업 아이템을 계속 하나만 고집하는 것보다 하나를 어느 정도 해놓고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라고 하면은 또 새로운
이제 또 아이템을 가지고 또 시도를 해야겠죠. 어느 기업이나 어느 자영업이나 뭐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고 그 중거 집단에서 이제 그 서로가 모여서 이제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스템화가 되고 굴러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두고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아이템을 찾아서 계속 시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단 한 가지의 아이템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시스템화가 된 거를 이제 근거로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두고 그 사업은 어느 정도 두고 새로운 사업을 계속 시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자,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금 자영업자분들도 힘들고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힘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곧 총선이 있습니다. 네, 곧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이 민심을 살피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더는 네, 정치 얘기 더 안 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중소기업 네, 자영업 지원에 돌입한 정부 네,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중소기업 신문 뉴스 기사입니다. 상반기 소상공인 자영업 종합대책 발표 경제위의 중기성장 동력 강화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해 매달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와 정책협의회를 가지고 이를 통한 상반기 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고 합니다. 오 장관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올해 중기부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오는 16일 중기부와 소상공인 단체 협의회의 첫 정책대회가 개최되고 1개월에 한 번씩 정책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이어 이런 대화를 통해 상반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과 지원, 보조금 사업 등을 촘촘하게 현장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올해 첫 번째 과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과제라며 1분기에는 기존 정책금융과 함께 일정 규모의 대환대출이나 2,520억 원의 규모의 정기료 감면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중기부는 1분기 중에 126만 영세 소상공인의 업체당 20만 원의 정기요금을 지원을 하고 저금리 전환 또는 이자 비용 캐시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금융예산 8천억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지난해 4조 원에서 올해 5조 원으로 늘려 내수를 끌어올리고 사용처도 확대한다고 하네요. 오 장관은 그는 민생 해결 노력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770만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소상공인을 두루 포함한 정책 대안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영업자분들도 중요하죠. 네, 하지만 뭐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뭐 이런 이제 뭐 국가의 경제를 견인하는 물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물론 뭐 대기업과 중견기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이분들이 뭐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국가 경제의 허리입니다. 이분들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생각 없는 이제 뭐 지원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돈을 들였는데 이걸 정책 지원을 해줬어. 근데 우리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다른 중소기업분들이나 뭐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쓸모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돈만 날리는 거야. 그냥 돈만 세금 날리고 예산 날리고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방향성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기업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 이건 정말 필요해, 이건 정말 필요해서 이거를 돈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쓰면은 당연히 효과가 좋겠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너무 이제 탁상행정으로 이거 필요한 것 같으니까 다 그냥 이걸로 통일해서 그냥 이걸로 줘버립시다, 이래버리면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 소상공인 분들이나 중견 뭐 아니 지원이 필요한 이제 기업체들은 각자 다 그 필요한 부분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좀 다양화, 제 사견으로는 지원 분야를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 이런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선택해서 그 선택된, 아니 이거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필요가 없어, 내가 이게 필요도 없는데 이거를 지원받아서 뭐 할 거야. 그럴 거면 차라리 그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스타트업이나 뭐 다른 이제 벤처나 이런 기업들 소상공인 분들한테 일단 일단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이래이래해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선택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그거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획일화되고 똑같은 부분만 이제 정책을 이제 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다 사람들이 뭐 필요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조금 번거롭고 뭐 인력적인 부분으로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그런 부분으로 디테일하게 다가가고 세심하고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획일화되게 그냥 이제 처리하는 것보다는. 자, 다음입니다. 자, 자영업은 국가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주요 사업체. 물론 제가 뭐 비단이 뭐 다른 이제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뭐 기업들 뭐 다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자영업도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그게 뭐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아니면 우리 삼촌, 아니면은 우리 누나, 아니면은 우리 동생 하는 일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 중소기업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경제의 요소이건만, 유소이지만 자영업은 국민들의 생활과 생존과 직결되면서 그 수 또한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토스트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토스트를 이제 먹으러 가야겠죠. 그럼 토스트 가게를 가야 돼요. 근데 그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는 곳 이제 사장님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 아니면 뭐 이렇게 다 국민들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체, 그리고 국가 경제에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세수 확보를 하는데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자영업입니다. 물론 뭐 돈을 뭐 많이 내는 거야. 어차피 돈을 이제 대기업들도 많이 버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돈을 당연히 많이 버니까 많이 내겠죠. 근데 자영업도 어떻게 보면 딱 그 중간에 허리예요. 중간에 허리를 담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지면은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안 좋으면은 진짜 좀 많이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많이 이제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자영업이 무너지면 국민들의 소득과 신용 그리고 세수 확보에 직격탄을 받기 때문에 자영업의 생존율 증대에서부터 상권 활성화, 특히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은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광주, 저희 전남 광주도 정말 제가 이걸 주제로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져온 이유 때문입니다. 정말 뭐 어딜 가든 뭐 지금 당장 제가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오른쪽을 봐도 임대, 왼쪽을 봐도 임대.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해요. 서울뿐만 아니라 지원 시간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뭐 예시로 제가 그렇게 좀 그런 방향성 어떨까라고 얘기를 또 했지만, 정말 많은 아이디어와 또 생각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공실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제 뭐 다 임대가 내국인들이 이제 장사를 안 해요. 그럼 누가 들어옵니까? 자, 외국인 사장님들이 들어옵니다. 외국에 이제 어느 정도 자본을 갖춘. 왜냐하면, 그 자국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여기서 장사를 하는 게 그래도 뭐 돈이 더 벌리거나, 계산기 다 두들겨 보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외국인이니까 뭐 물론 세금은 내겠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외국으로, 그 본국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또 돈이, 이게 뭐 국수주의나 이게 민족주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라든지 이제 복지라든지 이런 혜택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 이런 방향성을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장사만 하고 뭐 돈을 벌러 오시는 외국인 분들만 있을 게 아닙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이렇게 뭐 하던 사람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알밖에 하는 뭐 외국인들도 있을 건데, 정말 머리 아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주제를 꼭 다루고 싶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게 뭐 지금 계속 자영업 불황이고 힘든 이유인데, 정말 제가 이 이슈가 터지고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정말 어이가 없었고, 물론 그 뭐 진자림님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분을 뭐 저격하거나 뭐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사건의 본질과 팩트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예민한 시기, 스트리머 진자림님의 선택이 안타까웠던 이유, 정말 국내 언론부터 시작해서 유튜브를 뜨겁게 달궜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며 성장하며 뭐 등등한 팬덤이 있는 인플루언서, 즉 뭐 대기업 스트리머, BJ, 유튜버들의 자영업 및 사업 영위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 질타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 뭐 물론 지금 뭐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좀 정도를 넘은 게 문제였죠. 지금은 이는 자신이 가진 강력한 무기이고, 좋은 홍보와 브랜딩을 하기에는 뭐 마케팅 비용도 절감이 되고, 인건비 뭐적인 부분이나 뭐 다른 뭐 본인이 가진 이제 또 좋은 이제 무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또 아껴서 또 제품의 질적인 향상을 또 할 수도 있고 소비자한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65만 이상의 대형 유튜버고 인플루언서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바로 옆에 창업을 해버린다면 결국에는 기존 옆에 가게 망하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국내 언론에서도 정말 많이 다룬 내용이고 한 부분인데, 아니 좀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런 인지도 없는 내가 카페를 차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BJ 학생서씨, 서씨라는 사람이 인지도도 없고 사람도 또 뭐 모르는데 내가 카페를 차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 옆에 60만 유튜버가 내 가게 바로 옆에 카페를 차려버렸어. 나는 죽어라고 홍보하고 투자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분은 그냥 차리자마자 그냥 손님들이 쏟아져 현타가 옵니다. 물론 거기 가던 손님이 나한테 오리라는 좀 자그마한 바람도 있어 보지만,
네, 그거는 현실이 되게 어렵죠. 내 가게 바로 옆에 카페를 차리고 유명 스트리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콘텐츠를 찍고 사인을 해주고 사진 찍어주는데 손님들이 왜 나를 보러 옵니까? 차라리 똑같은 돈을 주고 똑같이 이제 사 먹을 거면 골로 가지. 어? 다 골로 갑니다. 결국 내 가게는 망해버리고 가게 차리려고 받은 대출금도 못 갚고 졸지의 실업자가 되고 신용불량자의 재산은 압류되고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게 환상탕후루, 네, 환상탕후루, 왕가탕후루 옆에 환상탕후루를 내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법적인 부분 외에 사회적인 통념이나 상식, 그리고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세상에 존재하고 그 메커니즘이 돌아갑니다. 세상은 꼭 논리, 그리고 항상 법으로만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일들이 일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법은 어느 정도의 그 부분에서 딱 기준점입니다.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잘못을 했을 때, 그 법을 어겼을 때 당연히 이건 잘못한 행동이고 하니까 처벌이 가해지는 건데, 그 부분 이외에 이제 우리가 꼭 법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나 물론 다른 범죄자들은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로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남에게 위해를 끼치는 건데, 이번 사건도 가뜩이나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이 네,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고 예민한 상황인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논란이 더욱 커진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잘못된 행동이니까 이제 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이제 하겠지만,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기적인 거야. 어? 이게 물론 이게 좀 식은떡밥이고 진자림님 관련해서 식은떡밥이고 이제 하겠지만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졌겠지만, 저는 이 내용을 꼭 다루고 싶었어요. 진자림님이 그래도 저보다는 이제 꽤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언제나 내가 옳다,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오만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독이 돼요. 나한테 돌아와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걸 겪었죠. 어렸을 때 저도 겪었고, 저도 지금은 그닥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진짜 세상은 무언가에 성공한다고 해서 잘 된다고 해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무작위한 인신공격이나 비난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 그냥 이제 하이에나 떼들처럼 그냥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냥 무작위하게 이제 인신공격하고 비난하는 거면 그거는 쌩까도 되고 고소해도 돼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근데 나에 대한 주변의 비판, 그리고 쓴소리, 그리고 조언을 모두 공격이나 비난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아무리 나이가 많든 적든 항상 사람한테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한테나. 근데 꼭 계속 이제 나한테 뭐라 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이제 나는 그거를 이제 주변에 이제 좀 그래도 감사한 게 어른들이 그래도 많이 계시고 얘기를 듣고 좀 지적을 해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는 이제 내가 판단이 잘못됐을 때 그걸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게 좋더라고.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많든 적든 비판과 잘못된 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하고, 왜냐하면 항상 사람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다 흘러가진 않아.
어떻게 그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생각한 대로만 흘러가겠습니까? 근데 뭐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수긍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거를 깨우쳐야 인생의 통찰과 현명함이 생겨요. 예. 인생이 뭐 짧게 5년만 살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인생이, 5년만 있진 않죠. 네. 그래도 몇십 년 살아야 되고, 우리의 또 과학이 또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 수명이 더 늘었죠. 네. 기대 수명이 더 늘었는데, 그 긴 세월 어느 정도 좀 풍파 없이 살아가고 그래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려면 통찰도 이제 어느 정도 굴러가는 이제 뭐 이런 판이나 아니면 그런 통찰, 사람을 보는 통찰이나 현명한 결정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늘 그렇듯 인간은 언제나 실수를 하며 완벽하지 않은 동물이기 때문이다. 저 또한 항상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살아갑니다. 뭐, 저라고 해서 항상 뭐, 좋게만 살아가겠습니까? 뭐, 맞게만 살겠어요? 저도 말실수하고,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잘못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표현을 하고, 아, 이게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저는 바로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는 그렇게 해. 나는 그렇게 하고 어, 받아들인 사람이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좀 저도 이런 비슷한 좀 경험을 하고 해서 좀 생긴 부분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위축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잘못하고 본인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 줄 아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 일단, 뭐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를 좀 잘못된 점과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다음입니다. 자, 오늘 콘텐츠의 결론입니다. 푸른 청룡의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니까 사장입니다. 네. 전국 자영업 사장님들 화이팅 하시고, 네, 언제나 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역시도 주변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이런 분들 많이 이제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네, 나아가다 보면 그래도 언젠간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버텨보면 또 새로운 또 부분으로 또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우리 전국에 있는 네, 자영업자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네, 꼭 좋은 네, 또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